연예인의 과거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어떤 순간에든 다시 세상 앞에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어둠을 딛고 다시 서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진웅 역시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오늘 주제는 배우 조진웅 그리고 그를 필요로 하는 사회에 대해서 소년원의 경험은 흔치 않은 경험입니다. 젊은 시대의 폭행, 사건, 음주운전 오래된 일이라고 해서 사실이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 글이 말하고자 하는 지점은 단순한 폭로나 비난이 아니고 그리고 정치, 프레임에 이용하려는 많은 분들이 있지만은 그러한 글도 아닙니다.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어두운 과거를 가진 사람이 다시 사회적 가치로 전환하는 길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독자 여러분과 함께 깊게 고민하고 싶습니다. 왜일까요? 조진웅이라는 개인이 안타까워서 물론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결핍 속에서 여전히 오늘을 버티고 있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년원, 폭력, 빈곤, 방임을 견디며 자란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누군가의 재기가 자신의 길을 비춰줄 전조등이 되길 바라고 기다리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진웅 배우가 지금 멈춰서는 건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의 재기는 단지 배우 한 명의 일이 아니라 그와 비슷한 삶을 살아온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너도 다시 돌아올 수 있다고 말해주는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이죠. 한 사람의 추락이 아니라 한 세대의 경고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데요. 배우 조진웅 상황이 우리에게 던지는 구조적인 과제는 무엇이냐? 사회적 책임과 구조적인 결핍입니다. 대중에게 조진웅은 묵직한 배우, 신뢰감 있는 캐릭터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이 이름은 완전히 다른 의미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대중의 공식은 단순합니다. 문제가 있다, 실망했다, 퇴출해야 한다. 이 공식은 지나치게 단순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너무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던지고 싶은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같은 패턴의 실패가 반복되는가? 소년원 출신의 사회화 실패, 감정 조절 문제, 관계의 붕괴, 심리적인 고립 이 문제들은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개별적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조진웅 사건을 보며 우리는 더 큰 질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와 유사한 구조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어디서 무너지고 있을까? 이건 연예 뉴스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 시스템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소년원의 현실을 보면 출소는 자유가 아니라 또 다른 고립의 시작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소년원이 어떤 곳인지 모릅니다. 교정기관이라는 단어만 듣습니다. 정말 교정이 되고 있을까요? 그만큼 교육을 받고 있을까요? 매를 더 들어야 될까요? 아니면 보호를 해줘야 될까요? 그러나 실제로 그 공간은 교정보다 단절에 가깝습니다. 아이들은 말합니다. 여기는 시간이 멈추는 게 아니라 감정이 멈추는 곳이에요. 문제는 출소 후에 시작됩니다. 사회는 말합니다. 착하게 살아라. 문제 일으키지 마라. 하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려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가정은 이미 붕괴되어 있고 학교는 복귀를 거부하고 직장은 그들을 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결국 그들은 다시 문제적 인간관계에 걸려들고 충동에 휘말리며 뉴스 속 익명의 10대 가해자가 됩니다. 이걸 과연 개인의 실패라고 저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버려야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이건 시스템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적 그림자는 조진웅 삶에도 분명히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개인의 파국은 사회의 경고이다. 조진웅 사건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조진웅은 단순히 실수한 배우가 아닙니다. 그의 파국에는 다음과 같은 누적 요인이 명확히 보입니다. 감정 조절의 실패, 관계적인 압박, 과거의 콤플렉스, 심리적인 고립. 배우라는 직업은 화려해 보이지만 심리적 소모가 극심합니다. 은퇴하면은 고립이 더 심화되고 과거의 콤플렉스, 관계적인 압박, 감정 조절의 실패가 더 반복됩니다. 배우라는 직업은 화려해 보이지만 심리적 소모가 극심합니다. 특히 악역이나 강렬한 감정 연기가 많은 이들은 배역의 감정 잔재가 오랫동안 남는다고 합니다. 이때 건강한 관계망이 없다면 파국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와 비슷한 조건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있을까? 그 질문이 우리 사회 전체의 미래를 비추기 시작합니다. 연예인의 올락은 개인 비극을 넘어 사회 시스템 리스크가 된다. 이성균 사례가 남긴 잔혹한 진실입니다. 이 지점에서 저는 이성균의 비극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심리학에서일까요? 사회적 문제점이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저는 이성균의 비극을 반드시 짚어야 한다고 봅니다.
한국 사회가 한 사람을 어떻게 만들고 또 무너뜨리는가, 그 과정을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도망치듯 살았다. 이성균의 절규였습니다. 그가 남긴 메시지 중 가장 잔인한 문장입니다. 나는 도망치듯 살았다. 그는 법적 진실이 밝혀지기도 전에 이미 사회적으로 끝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어디에도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다. 한국 사회의 문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진실보다 프레임이 먼저 작동한다는 것. 그리고 그 프레임은 한 인간의 회복 가능성을 완전히 삭제합니다. 사회적 사망 선고를 너무 쉽게 늘린 문화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부터 그는 브랜드에서 삭제되고 방송에서 하차하고 광고에서 지워지고 배상에 대한 문제점이 두려워졌습니다. 반박할 시간도 설명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이미 추락하고 있는 브랜드라는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가만두진 않습니다. 그건 단순한 연예계의 잔혹함이 아닙니다. 한국 사회가 한 사람을 소비하고 폐기하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이죠. 진실이 드러난 뒤엔 이미 사람이 사라졌다. 사건 이후 밝혀진 정황들은 초기 여론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우리 곁에 없습니다. 극단적 선택 뒤에 찾아온 진실은 돌아올 자리가 없다는 걸 증명했습니다. 이성균의 죽음은 한 연예인이 죽었다는 문장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조진웅을 대하는 태도에서 훨씬 더 신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가능성을 지워버리는 사회는 결국 또 다른 희생을 만든다. 우리는 이미 그 비극을 숱하게 보았습니다. 사회는 왜 그들을 필요로 하는가? 한 사람의 회복은 다른 사람의 생존이다 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소년원 출신 청년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우리 같은 사람은 누군가가 한 번만 믿어주면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 번이 제일 안 나와요. 이 짧은 문장이 한국 사회의 잔혹한 진실입니다. 마녀사냥이죠. 우리는 실수에는 무섭도록 가혹하면서 회복에는 터무니없이 인색합니다. 이 구조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오래된 그 미국의 민요인데요. The House of the Rising Sun 속 상황과 닮았습니다. 중장년층이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죠. 태어날 때부터 결핍에 던져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굴레 속에서 반복되는 실수들. 소년은 청소년들의 삶도 그렇습니다. 가난과 폭력, 부선인 가정, 선택할 수 없었던 환경. 이 구조 속에서 그들은 이미 기울어진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사람들은 조진웅에게 비판을 쏟아냅니다. 그 비판은 정당합니다. 그 역시 책임을 져야죠. 그러나 질문해야 합니다. 왜냐고? 그들 사회에서 완전히 지우는 것이 과연 해답인가? 그 방식이 우리 사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오히려 소년원 아이들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는 회복할 길이 없다. 한 번 틀리면 끝이야. 너의 실수를 우린 용납할 수가 없어. 너는 공인이니까. 특히 저는 그런 사회를 원치 않습니다. 조진웅이라는 한 사람을 살리는 것은 그의 연기력 때문이 아니죠. 그의 유명세 때문도 아닙니다. 그의 회복은 또 다른 아이 한 명의 생존 가능성을 살리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가 진정성 있게 과거를 직면하고 소년원 출신 청소년의 멘토가 되고 그들의 결핍을 덮어주는 일을 한다면, 가정한다면 그는 단순한 문제 있는 배우가 아니라 구조의 어둠을 뚫고 다시 일어난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의 회복은 개인의 재기가 아닙니다. 사회적 자산의 회복입니다. 회복 기반 산업, 사회적인 재기 플랫폼이 굉장히 많은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다고 하지만은 굉장히 미약합니다. 조진웅 개인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갖추어야 할 구조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충동관리 프로그램이라든가 감정조절, 자기인식 훈련, 관계회복 훈련, 유명인, 청년, 그리고 소년원 출신이 함께 참여하는 통합회복 시스템이라는 심리회복 기반 센터를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고, 실패한 청년, 소년원 출신 재기 프로젝트로서 사회적 브랜드와 연계해서 플랫폼을 만드는 두 번째 기회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며, 성장, 회복을 기반으로 한 다큐, OTT, 교육 콘텐츠, 회복 스토리를 산업구조로 전환할 수 있는 회복형 콘텐츠 산업도 있습니다. 또한 처벌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은 회복 중심으로 회복형 사법제도를 더욱더 강화해야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복은 지역 경제보다 더 큰 사회적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조진웅을 이해하는 시프트 마인드셋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그는 결핍의 집에서 걸어나온 사람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저는 늘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건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진짜 현실적 고백이었습니다. 나는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한 적이 없다. 저 또한 채워진 상태에서 시작하다가 말다가 굉장히 결핍도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부족한 채로 시작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결핍을 결핍으로 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결핍이 나의 기반이고 나의 스타트였으니까요. 이게 바로 시프트 마인드셋입니다. 결핍을 핸디캡이 아니라 전략의 출발점으로 바꾸는 방식으로 만드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원이 부족한 사람에게 유일한 자산은 지속성입니다. 조진웅의 감정은 바로 이 부분이죠. 시작했으면 끝까지 간다. 그의 제기는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결핍형 인생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전략적 회복의 사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박사로서 작가로서 내린 결론은 조진웅을 살리는 것은 조진웅만 살리는 것이 아니다. 한국 사회는 실수에 가혹하고 회복해는 인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른 선택을 해야 합니다. 문제 있는 사람을 지우는 사회에서 있는 사람을 회복시키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조진웅의 회복은 그의 캐리어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구조 속에 누인 수많은 보이지 않는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그를 살리는 것은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비난보다 필요한 것은 사회적 시스템 설계 그리고 행동입니다. 제가 왜 이 글을 쓰는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은 분명했습니다. 이 글은 조진웅을 위한 면죄부가 아닙니다. 그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위한 글입니다. 소년원 출신의 아이들, 결핍의 언덕을 넘은 수많은 청년들, 그리고 이성균의 비극에서 우리가 배웠던 교훈, 그 교훈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이제 누군가의 실패를 소비하는 시대를 버리고 누군가의 회복을 설계하는 시대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플랫폼 사회입니다. 조진웅이라는 사회는 그 전환의 신호탄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성균의 비극은 우리가 더 이상 늦출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주장하는 거침없는 정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